일전에 그 포톤 워크샵을 여러분이 처음 사용을 해봤었는데 이게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자, 포톤 워크샵이 설치되신 분들은 뭡니까? 그 시작 버튼 눌러서 보면은 포톤 워크샵 2.1.29라는 폴더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요거 실행하시는데 맨날 여기로 찾아가서 실행하기 귀찮으니까 저는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자세히 해가지고 작업 표시줄에 고정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미 설치하신 분들은 요 경로로 이 파일을 등록하시거나 해서 열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포톤 워크샵 요거 실행을 하는데 이렇게 실행해 놓고, 자, 앞서 텍스트 파일을 다운 받으시고 요거 세팅 값들이 써 있는 거죠. 요거 다운 받으시고 AMF 파일하고 OBJ 파일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브젝트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해서 포톤 워크샵에서 우리가 해볼 거기 때문에 요 파일들도 다운 받아 주시기 바래요. 자, 일단 파일을 열어 볼 텐데요. 저는 이 예제 파일 두 개를 이름 폴더에다가 옮겨 놨습니다. TTT라는 AMF 파일하고 fox.obj. 인터넷 연결이 또 불안정하다네. 아니 참. 여하간 이 두 개의 파일을 다운받아서 준비해 놨고요. 먼저 TTT AMF 요거를 나중에 요거를 먼저 열어볼 거고, 그 다음으로 폭스 OBJ를 나중에 열어볼 거예요. 아직 열지는 않겠습니다.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포톤 워크샵에서 세팅을 먼저 해야 돼요. 우선 이 포톤 워크샵이 열렸을 때 우측 하단에 세팅 버튼을 클릭하자 이렇게 써놨죠. 어느 겁니까? 여기 요 세팅 버튼 요거죠. 세팅 버튼 클릭해 봅니다. 자, 오늘 사용할 장비는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포톤 모노 SE 요거를 머신으로 선택해 놓을게요. 보셨죠? 포톤 모노 SE 요거로 선택하고 바로 레졸루션이니 프린트 사이즈니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 장비를 내가 선택하면은 그 장비에 대한 하드웨어 스펙이 표시된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레진 탭을 눌러서 또 확인을 해 볼 거예요. 레진 탭을 이렇게 눌러 보니까 우리는 소재를 플랜트 베이스드 레진을 사용할 거예요. 가지고 있는 소재 중에 은색 스틸로 된 통이죠. 거기에 담겨 있는 레진을 쓸 거기 때문에 레진 타입 여기 클릭해 가지고 플랜트 베이스드 요거 클릭해 가지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슬라이스 파라메타 탭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는데, 자, 슬라이스 파라메타 탭 요거 눌러서 여기 메모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이어 티크네스 0.05 큐라에서 할 때하고 값이 너무 다르죠. 큐라에서 레이어 헤이스는 0.3으로 맞춰놓고 했었을 거예요. 적층하는, 즉 Z방향으로 적층되는 두께가 0.3이었는데 FDM에서 할 때
근데 레진에서 할 때는 0.05로 Z 방향으로 척층이 되는 거예요. 더 세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노멀 익스포저 타임은 8초로 잡아놨고요. 시간 단위가 S라고 돼 있죠. 요거는 세크라고 읽을 수가 있고 초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옵셋 타임을 1초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바텀 익스포저 타임 요거는 60초로 설정을 하겠고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거 30초로 해도 됩니다, 요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넉넉하니 바텀 익스포저 타임을 60초로 더 늘렸어요. 여기서 익스포저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노출이에요. 노출. 근데 이런 레진 프린터들은 어떻습니까? UV 라이트와 같은 광원을 쏴서 액체 소재를 경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 타임이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바텀은 바닥 레이어, 플랫폼에 최초로 닿는 바닥 레이어들이 견고하게 붙어야 된다. 그래서 바텀 익스포저 타임을 좀 높여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텀 레이어 개수 6개로 세팅을 합니다. 자, 바텀 레이어 개수가 6개, 그리고 바텀 익스포저 타임은 60초, 360초 동안은 바닥 구간에 경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Z리프트라는 게 이 쪽에 있는 애들이죠. 여기 메모장에선 바로 밑에 써 있는 건데, Z리프트 디스턴스는 6으로 맞춰놨고요. 단위가 미리미리. Z방향으로 플랫폼이 Z방향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거리가 6mm고, 그 밑에 스피드는 3초, 3mm/s. 똑딱 1초 동안에 3mm를 리프트, 즉 속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Z 리트럭트 스피드 요것도 3초 요렇게 잡겠습니다. 3mm/s 요 스피드로 잡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저는 안 해놨네요. 이렇게 고쳐놓고 세이브.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안티알리아스 요런 거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이 장비가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지를 않아요. 요 값은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 세팅 쪽은 다 했습니다. 세팅 쪽은 다 했는데, 이때 내가 이렇게 세팅한 것을 세이브 버튼을 한번 눌렀었는데, 다음에도 동일한 소재에 동일한 설정 값으로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설정한 값을 불러오고 싶은 거죠. 그럴 때 나는 익스포트라는 버튼을 눌러서 지금 설정한 것들을 저장할 거예요. 익스포트 이렇게 누르면 확장자가 뭐뭐.json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 즉 이 설정한 것들이 뭐뭐.json 이렇게 저장이 될 것이고, 저는 요거를 그 앞전에 어떤 파일명으로 저장을 했었냐면 플랜트 베이스, 그냥 그렇게 안 했구나. 슬라이스로 그냥 놔뒀네. 요거를 기왕이면 저장하실 때 플랜트 베이스 해놓고 한 칸 띄고 모노 SE. 쓸 칸이 없네. 좀 모자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JSON 파일 명을 구분해 놓으면 포톤 모노 SE 장비에서 플랜트 베이스드 레진을 이용해서 설정한 값이다. 이 JSON 파일을 구분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름 다 저장을 하셨으면 우리는 이제 이 창은 닫아도 되겠습니다. 세팅 창은 이제 닫아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그 서포트 항목은 조금 이따가 보고, 아까 TTT 파일을 먼저 열어본다고 이야기했죠. TTT 파일을 먼저 열어본다고 했죠. 이 인터페이스 좌측 상단에 보면은 폴더 아이콘 요거 있는데 로드인 셈이죠. 이 로드 아이콘을 눌러 가지고 ttt.amf 요 파일을 열어 볼게요. 자, 나는 이름 폴더로 옮겨 놨었고, ttt 뭐라? AMF가 지금 안 열리네. 그죠? 포토녹샵에서 열 수 있는 지원 파일로 안 되어 있어서 얘를 열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OBJ 파일을 열어볼게요. OBJ 파일로 어떤 거였냐면, 폭스 OBJ 요것도 앞서 다운받으시라고 한 거죠. 폭스 OBJ 요거를 열어줍니다. 딱 귀엽다. 딱 귀엽다. 그죠? 요거를 열어놓고 예전에 이거 큐라에서 크기를 조정한 적이 있는데, 자, 이 파일을 OBJ 파일을 열었는데 요거의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은 요겁니다. 요 아이콘 찾으셨죠? 그리고 현재 모델 리스트에서 폭스 언더바 1호라는 게 클릭 선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거 눌러서 스케일 조절하는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록, 라티오, 비율 고정. 요게 체크되어 있으면 좋죠. 화면이 잘 안 보이겠네. 소리. 자, 스케일에서 록, 라티오 요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X, Y, Z 세 축 방향으로 동일하게 비율 조절을 하겠다. 요거죠. 여기에서 퍼센트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실제 수치로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X축 쪽에다가 70 엔터 해버릴게요. 요거 선택하고 70 엔터 해버릴게요. 그러면 뭡니까? 70%로 적용이 될 거예요. 이렇게 쫙 긁어놓고 70 엔터. 그러면 Y축이나 Z축이나 전부 다 70%로 조절이 됐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 스케일 아이콘을 눌러서 종료할게요. 종료할게요. 자, 그런데 화면 마우스 우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을 돌리면 회전이 되면 배드판에 대해서 플랫폼에 대해서 오브젝트가 붙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레진 프린팅에서는 플랫폼에 오브젝트가 붙어 있으면 나중에 이 오브젝트를 떼낼 때 고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조절한다? 이동 기능, 무브 기능 요거에서 Z 방향으로 4mm 정도 그 리프트 올라가게 그렇게 조절해 볼 거예요. 자, 이동 기능 갑니다. 무브. 잘 안 보이니까 화면을 이렇게 해놓고 무브 어느 방향이라 말씀드렸어요? Z 여기 쪽에다가 0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4로 입력하고 엔터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공중 부양,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4 엔터. 자, 물론 리셋이라는 기능도 있고요, 온 플랫폼이라는 기능도 있고요, 센터라는 기능도 있는데, 센터는 뭐 플랫폼에 붙은 상태에서 플랫폼의 중앙에 놓이게 하는 기능이고, 리셋은 처음 불러온 거로 되돌리기,
온 플랫폼은 베드판에 딱 붙이기, 이렇게 기능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Z 방향으로만 4mm 옵셋 되는 게 필요한 거죠. 플랫폼에서 4mm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무브 기능은 클릭해서 꺼놓고, 자, 여기서 이제 얘를 관찰을 하는데, 얘도 서포트가 필요하긴 하겠네. 꼬랑지 쪽이나 요런데 좀 필요하겠어요. 자, 그러면 그런 서포트 설정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서포트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 아이콘입니까? 여기 아이콘이죠. 찾으셨어요? 요 아이콘을 눌러 놓고, 자, 저는 이 오브젝트를 좀 보면서 관찰할 수 있게끔 이 창 모드를 좀 조절할게요. 자, 쉐입 에디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는 어디를 클릭해 줬냐면 라이트라는 애를 클릭해 줬어요. 서포트가 너무 굵고 크게 나오면은 이 오브젝트가 작은데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로 먼저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탑이라는 게 있고 미드가 있고 바텀이라는 게 있는데, 탑은 요 그림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거를 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드는 중간에 있는 이 원통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바텀은 요거를 이야기한다. 즉, 세 단계에 걸쳐서 서포트의 설정을 확인합니다. 먼저 탑을 볼 거예요. 메모장에 쓴 것처럼 탑을 볼 거예요. 컨택트 쉐입은 스페어로, 발음은 좀 저도 구립니다. 스피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스페어라고 하는데, 여하간 이거는 구체라는 이야기예요. 구체인데, 컨택트 쉐입은 무슨 의미냐?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탑이 요거잖아요. 똥침 같다. 자, 여하간 구 모양이 오브젝트에 좀 묻히게 한다는 게 컨택트죠. 그죠? 컨택트의 뎁스, 깊이가 0.3이라는 이야기고, 컨택트 디아메타, 여기 지름이 0.5가 된다 이거예요. 뎁스는 이렇게 묻혀서 들어가는 것이 뎁스. 왜 이렇게 못 쓰냐?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따라 이 마우스로 글씨 쓰는 게 잘 안 되네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설정 값들을 잡아 놨어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쉐입은 탑에 고깔 모양처럼 생긴 쉐입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깔 모양처럼 생긴 쉐입을 이야기하는데,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얘 지름은, 쉐입의 디아메타 지름은 1로 잡고, 렌스는 2로 입력하고, 앵글은 72도로 입력을 할게요. 뭐 기본값으로 그냥 보셔도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미드 탭을 확인할게요. 미드 탭. 미국 드라마 미드가 아니죠. 썰렁하다. 미안합니다. 자, 이 미드로 가서는 미드의 쉐입을 실린더로 잡아 놨습니다. 실린더로 잡아 놓고, 디아메타는 1로 갑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틀리면 안 됩니다. 뭐하고 틀리면 안 돼요? 탑에 이 지름이 예를 들어 2파이였다면 미드의 지름이 1파이로만 이렇게 돼버린다. 1파이로 돼버린다. 그럼 얘네들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탑의 디아메타처럼 얘를 1로 선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랭슨이 0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0은 길이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은 맞춰서 그냥 잡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0이라고 넣었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요. 그 다음으로 바텀 탭을 갑니다. 바텀 탭에서 쉐입을 스케이트로 설정을 할게요. 쉐입을 스케이트는 어떤 의미냐면 요게 지금 이 바닥 요게 플랫폼인 셈인데 지금 화면에서 보기 편하게 하려고 바닥으로 이 플랫폼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스케이트로 가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제일 밑에 거가 요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여기에다가 내가 스크래퍼를 요렇게 손으로 잡고서 사람 손입니다. 손으로 잡고서 이렇게 톡 칠 때 스케이트 경사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렛대처럼 탁 들어가요. 그럼 떼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스케이트로 설정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냥 실린더로 하면 띄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스케이트로 맞춰놓고 터치 디아메타인가 그럴 겁니다. 여기는 그냥 디아메타라고만 써놨는데 요 디아메타 값을 6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티크네스는 0.5 0.5의 두께로 스케이트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즉 요렇게 스케이트 형상이 있으면 요 두께가 0.5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렇게 만들어 줄 거고 그 밑에 컨택트 쉐입이 스페어라고 또 있는데 요거는 유명무실하지만 그냥 씁시다. 컨택트 디아메터 0.4 컨택트 뎁스 0.2 요 값들 그대로 가고 옛날 버전의 그 포톤 워크샵의 경우라면은 앵글 설정하는 게 또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버전에선 죽은 거고. 자, 밑에 보시면 요거 바텀까지 설정했으면 이 오토매틱 서포트 항목이 여기 밑에 보시면 요렇게들 나와 있어요. 여기 것들을 이제 설정하는 것인데 오토매틱 서포트 앵글은 70도 즉 요렇게 경사진 애들이 플랫폼을 기준으로 해서 70도 기울어지면은 무조건 서포트를 추가하겠다. 요렇게 맞추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토매틱 서포트를 70으로 잡았고 서포트 덴시티를 일전에 실습할 때는 80%로 해가지고 너무 좀 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요거 좀 망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오브젝트를 갈 때 서포트 덴시티를 한 50으로 낮춰 볼게요. 오늘 요거 50으로 한번 낮춰 보고 미리 보기 볼 수 있으니까 적당한지 안 한지 판단하고 50%가 적당할지 판단하고 최종 결정을 할 거예요. 서포트 덴시티 50으로 입력을 하셨으면 그 밑에 있는 서포트 미니멈 렌스 요거는 무슨 의미냐? 최소 길이가 0.1 이상부터를 서포트를 추가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플랫폼에서 오브젝트가 얼마 Z방향으로 뜨게 했어요. 사죠. 그러니까 미니멈 렌스 부분은 이미 충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마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서포트 기능에서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게 있고 요게 있어요. 필이 있고 플랫폼이 있어요. 필은 에브리어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괜찮겠고 플랫폼은 터칭 빌트 플레이트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플랫폼을 우선해서 서포트를 만들어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거를 클릭하려면 할 거냐면 플랫폼이라는 요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서포트를 만들어줬죠. 자, 이랬을 때 화면을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한 상태에서 회전시켜 봅니다.
50%면 뭐 요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뭐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네요. 자, 바닥을 이렇게 서포트 추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서포트를 add 매뉴얼 서포트의 add 기능은 절대 안 쓰겠습니다. 일전에 요거 매뉴얼 기능으로 여기 좀 서포트 더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추가했다가 반지가 아니라 영 이상하게 오브젝트가 더 생겨버려서 서포트가 서로 뭉쳐가지고 문제가 생겼었죠. 매뉴얼 서포트 추가하는 건 하지 않을게요. 자, 여기에 바가 있죠. 그죠? 화면 그래픽 창에서 그 메뉴 설정하는 요 화면하고 사이에 보면 요 바가 있는데 요 바를 클릭한 상태에서 제일 밑에 레이어까지 한번 내려 볼게요. 이렇게 쭉 내렸고 살살살 올라갑니다. 여기 처음 쉐입이 오브젝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레이어쯤에서 제가 정지하고 있어요. 자, 요랬을 때 점으로 몇 군데를 받치고 있습니다. 그죠? 몇 군데를 받치고 있습니다. 요럴 때 요렇게 나온 부분이나 요렇게 나온 부분에도 서포트가 뭐 적당하게 배열이 됐어요. 그죠? 당연히 이 면적이 가장 넓은 데는 서포트가 여러 개 놓여 있으니까 요거는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죠? 그러면 요 상황에서 뭐 요렇게 놔두고 살살 보기도 해도 되겠습니다. 요렇게 살살 올려 볼게요. 자, 좀 더 올라가면 뒤쪽을 봅시다. 꼬랑지 부분을 서포트가 생성하면서 받치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꼬랑지 부분을 서포트가 받치고 있죠. 요 화면 요렇게 돌린 데에서 여기쯤이 꼬리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죠? 인간은 꼬리뼈가 태화됐죠. 그렇죠. 안 만들어져요. 자, 안 만들면은 이렇게 받치는 게 너무, 예를 들어 꼬랑지가 플랫폼에 대해서 요렇게 돼 있는 셈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서포트를 안 받치면, 경화시킬 지점이 없으면, 서포트가 받쳐준 게 없으면, 몸통에 붙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렇게 놔두고 한번 보죠. 여기 몸통에서 요렇게 올라왔죠. 근데 꼬리로 갈 때 여기가 급격하게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이 층을 빛을 쏴 가지고 경화시킬 때 얘가 어디 매달려 있어야 된단 말이죠. 플랫폼하고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경화된 것이 똥가리가 출렁출렁 흘러다닐 수가 있어요. 레진 속에서. 그런 면에서 서포트를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경화시키면서 올라가던 게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얘가 붙으면서 매달릴 수가 있으니까 계속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포트를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관찰하는 부분도 그렇게 서포트하고 연결해서 갑자기 떠다닐 게 없는지 있는지 이런 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앞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앞발 요런 거는 요 몸통하고 붙어 있어요, 사실. 그죠? 몸통하고 붙어 있고 측면에서 이렇게 관찰해 보면 몸통에서 이렇게 다 붙어 가지고 이렇게 경화되면서 연결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 앞발 쪽에는 서포트를 아예 생성을 안 했고 턱 밑이라고 해야 될까요? 턱 밑 여기에 서포트가 뜬금없이 하나 생겼는데 이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왕이면 목에서
목에서 목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경화시키면서 이게 쌓이면서 이렇게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 서포트 하나 이렇게 추가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매뉴얼 서포트 기능에서 델리트 버튼을 클릭하고 얘를 선택해서 델리트 버튼 한번 더 눌러주고 그럴게요. 그냥 얘를 먼저 델리트 기능을 선택하고 이 서포트를 선택하고 델리트 한번 더 누르고 없어졌나요? 그러면 양쪽에 이거 뭐 스키 폴 때처럼 이렇게 서포트가 하나 있는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더 관찰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바를 올려 가지고 귀 때문에 양쪽에 귀를 만드느라고 서포트를 이렇게 추가하는 것 같은데, 글쎄 이게 단절된 자리인가? 그죠? 머리하고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면서 이렇게 출력이 되겠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다시 이렇게 바를 내려 가지고 여기 지점을 한번 볼게요. 요거 출력하기 전에는 이미 머리에서 귀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상황인데, 굳이 여기에 서포트를 뭐 특별하게 배치할 필요까지는 없겠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요것도 델리트, 매뉴얼 서포트의 델리트 기능으로 지워줍니다. 자, 클릭하고 델리트 버튼 한 번 더 누르고, 반대편에 거도 클릭하고 델리트 버튼 한 번 더 누르고, 그러면은 요렇게 서포트 확인을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관찰해 봤는데, 자, 특별하게 이상이 있는 부분이 여기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있는지 보세요. 우리가 앞 시간에 그 서포트 설정을 다 해놨고 이번에는 이 서포트 설정한 것을 하나 더 편집을 해야 돼요. 자, 일단 이 모니터 아이콘처럼 생긴 거 요거 눌러서 요 화면처럼 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 더 할 거는 아이콘들 중에, 화면 상단에 있는 아이콘들 중에 할로우라는 기능을 쓸게요. 할로우라는 기능은 뭐 유령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할로윈 축제가 뭐 유령 축제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할로우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내가 두께값을 지정하면 그 두께값으로 안이 빈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는 왜 필요할까요? 이거를 속이 꽉 차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할로우라는 기능을 클릭해 볼게요. 그 옆에 있네. 참, 아이콘을 잘못 이야기했네요. 쏘리. 요런 식으로 생긴 아이콘이 있죠. 요게 할로우인데 요거를 클릭할게요. 자, 요 놈을 클릭하니까 할로우 앤 필이라는 대화창이 떴는데, 여기에서 얘의 강도는 두께를, 할로우 티크네스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그죠? 얘의 두께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실리콘을 붓고 그랬을 때 바깥에 실리콘이 이렇게 차고 그럴 때 얘가 뭐 찌그러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되는 그 두께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2mm 두께를 가도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얘를 뭐 망치로 때리거나 아니면 힘으로 뭐 꽉꽉 눌러가면서 뭐 이렇게 뭐 다른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 할로우 티크네스 값을 더 높이는 게 필요하겠는데,
그런 것은 안 할 것 같으니까 2mm 두께 기본값 놔두겠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인필이 있는데요. 인필은 내부 체험입니다. 큐라에서 필 덴시티 10%로 하던 것처럼 내부 체험을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는 뜻인데, 내부 체험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단 이거 봤을 때 뭐 이런 형상이 어디 보자. 서포트가 이미 있는데 요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서포트를 이렇게 받치면서 생성을 하는데, 이 위에 뚜껑을 덮을 때 인필도 있으면 내부에서 이렇게 받치는 형상이 있으니까 뚜껑 덮을 때 좀 유리하긴 하죠. 그죠? 그런데 이 형상을 보면은 그렇게 심한 거는 좀 없어요. 정수리라고 해야 될까요? 정수리 요런 데에 좀 신경 쓰이기는 하지만 이거 인필을 안 가도 요런 데가 레이어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2mm 두께로 이렇게 만들 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인필은 또 요거 체크해서 만일에 쓴다면 헥사 그 육각형으로 요렇게 내부를 채우면서 올라가요. 육각형을 요렇게 채우면서 올라가는데, 굳이 이렇게 받치는 거를, 내부에 받치는 거를 굳이 안 해는 게 낫겠다. 이런 거를 추가할 때 또 고려해야 될 거는 이 내부의 구조물을 만들기 때문에, 인필 구조물을 만들기 때문에 레진이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흘러나가야 되는데 잘 갇혀 가지고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깥은 다 이렇게 두께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잔여 레진이 조금만 이렇게 고여 있는 정도만 의도하는 것이지, 그 내부에 인필이 많으면 중간 인필 때문에 이렇게 레진이 고여서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인필은 안 쓰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좀 전에 그 인필의 할로우에서 레진이 뭐 공간에 남는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펀치 기능이 사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펀치 기능을 쓰면은 안 쓸 거예요. 설명만 할게요. 펀치 기능을 쓰면 내가 펀치 구멍의 위치를 요런 데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러면 이 레진이 이쪽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구멍인 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마지막에 조금 레진이 내부에 고이더라도 그냥 쓰자는 거예요. 마지막에 뾰족하게 이렇게 된 부분이 고이더라도. 지금 이 화면을 이렇게 봐서 그런데 실제 출력할 때는 이게 아래로 뒤집혀서 출력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은 이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죠? 그러면 할로우 기능까지 적용을 했으면, 할로우 기능까지 적용했으면 2mm 두께로 이렇게 할로우 적용했으면 슬라이드를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세요. 저는 이 바를 내리니까 여기가 2mm 두께가 되면서 내부가 비어 있다,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네요. 확인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서포트도 있겠다. 서포트가 날라갔네. 아이씨. 서포트 한번 다시 눌러놨고, 매뉴얼 서포트 델리트 할 거를 선택하고, 요것도 하나 더 지웠었죠. 요 상태에서 이제 할로우까지 됐으니까 출력의 준비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설정할 거는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다 출력할 준비를 했으니까 버튼 중에서도, 화면의 버튼 중에서도 요 버튼을 눌러도 되고, 좌측에 있는 아이콘들 중에서 요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즉 프린터기가 작업할 그 슬라이싱 PWMS라는 이 슬라이스 파일을 생성을 할 순서예요. 자, 요거를 생성할 텐데 저는 이름 폴더로 설정을 맞춰 놨고요. 파일 이름은 그 STL 파일에 OBJ 파일에서 쓰던 폭스 뒤에 PWMS 요것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 줄게요. 저장 누르고 잠시 진행률이 표시가 되는데 보자. 진행률이 표시가 되고 나면 이 소재가 얼마 들어갈지 시간이 얼마 소요될지 잠시 조그만 창이 뜰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4시간짜리네요. 4시간 34분인데 저랑 시간 차이는 좀 근소하게 나긴 날 거예요. 큰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고 작은 오브젝트도 추가해 놨는데 그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제 거랑 똑같아요. 그죠? 이건 뭐냐? FDM 프린터하고 달라요. FDM 프린터라면 여기에 오브젝트가 하나 있고 여기에 오브젝트가 하나 더 있고 총 3개를 출력한다고 했을 때 여기 구간을 작업하고 여기 구간을 작업하고 여기 구간을 프린터 헤드가 이동하면서 필라멘트 토출하느라고 3배로 늘어나요. 근데 레진 방식 중에서 우리는 MSLA라는 애를 쓰는데 SLA 요거를 쓰는데 빛을 쏴서 경화시키지만 점으로 경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면을 빛을 쏴가지고 경화시키는 방식이에요. 이걸 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사. 한 면을 그 LED 광원을 사용하는데 한 면을 쏘고 다음 면을 그냥 면으로 쏘고 계속 면으로 쏘고 경화시키기 때문에 개수가 늘어나도 총 시간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사이기 때문에 SLA 프린터 중에서도 광원을 레이저를 사용하는 애들은 점으로 레이저 스팟을 형성하는데 점으로 쏘는 경우는 개수가 늘어나면 출력 시간이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얘는 면을 향해서 그냥 쏘는 거기 때문에 개수에 상관없이 출력의 총 시간은 변동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이거 OK 버튼을 이제 누를게요. OK 버튼 누르면 생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 더. 저는 이 포톤 워크샵을 작업 표시줄에 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 가지고 포톤 워크샵 창을 하나 더 띄울게요. 또는 시작 아이콘에서 어디 갔나? 포톤 워크샵 요거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어디 갔나? 그냥 클릭하셔도 되겠네. 그냥 클릭하셔도 되겠어요. 요렇게 해서 창을 하나 더 띄웁니다. 이거 이유가 있어요. 왜냐? 출력을 걸어 놓고 머신 LCD 화면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것이 작업 진행 중에 디스플레이 되는 것이 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내가 여기 그 시뮬레이션 상태에서 이렇게 본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레진 소재를 꼴 배트에다가 비워야 되는데 얼마를 내가 비워야 되는지 이거 까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슬라이스 창을 하나 더 띄우고 여는데 어떤 거를 여냐면 오픈 파일에서 앞서 생성한 G코드 슬라이싱 파일을
또 선택해서 열어보세요. 뭐 좀 달라졌어요. 그죠? 얘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창을 저는 조절했고요. 요 바를 이렇게 옮기면서 적층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되겠다. 0번 레이어에서부터 어디 갔노? 총 몇 번 레이어라고 했더라? 여기서는 다 안 나오는데, 자, 클릭해서 그냥 쭉 끝까지 옮겨 볼게요. 919번 레이어까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레이어가 총 필요하고 적층되는 레이어가 이렇게 확인이 되겠고, 근데 이게 버전업 되면서 좋아진 게 뭐냐면, 현재 버전에서 좋아진 게 뭐냐면 플레이 아이콘이 추가되어 있어요. 내가 일일이 들어갈 필요 없이 플레이 아이콘을 딱 누르면 나는 눈으로 관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적층이 되겠군. 관찰하다가 아까 본 것 중에 뭡니까? 그 사용할 레진의 용량이 얼마 필요한지 봐야 된다 그랬죠? 제 거는 볼륨이라는 거에 7.850ml 이렇게 표시가 됐네요. 요거는 중요하죠. 내가 레진을 몇 밀리리터를 사용할지 요거 까먹을 수 있으니까 요 상태에서 관찰해야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요 끝에 보면은 슬라이드 바를 제일 요 오른쪽으로 놔뒀을 때 4시간 얼마 이렇게 뜨겠죠? 그죠? 그거 잘 관찰해야 되겠고요. 자, 용량만 잘 기억하시고, 자, 이제 출력하러 갑니다.